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8강째군요. 저번 시간에는 은행털이 3에서는 이제 발단까지 했죠. 인물, 배경, 사건의 실마리 했죠. 그러면 이제 좀 빨리 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전개요. 저번 거 생략하고 전개에서 이제 갈등이나 분규가 일어나고 사건이 복잡해진다고 그랬죠. 자, 복잡해진다고 했으니까 한번 복잡하게 한번 꾸며봅시다. 그러면 이제 본문 2 한번 읽어보죠. 이런 세상에 발을 구르며 몸을 돌리는 바람에 책상 위에 놓여있던 전화통이 방바닥으로 떨어져 접속단자가 빠지면서 통화가 끊기고 말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그 파출소에서 경찰관 아저씨가 이제 경찰관이 당신의 아들이 지금 은행을 털다가 끌려와 있다 하니까 발떡 일어나서 이런 세상에 하면서 정신이 없을 때죠. 몸을 돌리는 바람에 접속단자가 빠져가지고 전화 끊겼다 이거죠.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썼을까요? 거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자, 못바성이가 한번 목걸이를 한번 저번에 했으니까 못바성의 목걸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걸이에서 그 마틸드가 가가지고 다이아몬드로 된 그 목걸이를 빌렸지요. 만약에 빌렸을 때 그때 그 비싼 다이아몬드를 빌리는데 우리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럴 거야 아마 물었을 거죠. 야,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 얼마 줬니? 한 번 정도는 물어야죠. 그러면 그거 삐짜야. 삐짜인데 한 500프랑 가나? 그러면은 이 작품이 어떻게 돼? 이미 끝나버리는 거죠. 뭐 500%가 그래 가짜구나. 그럼 나 가짜 하나 잃어버렸다고 해도 가짜 500%는 주고 사다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을 안 물었죠. 안 물고 작가나 작가대로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법 없이 쓱 넘어가서 집으로 바로 돌아온 걸 썼죠. 바로 그런 기법이죠. 여기서도 자 접속단자가 일단 빠져야 됩니다. 왜 빠져야 되느냐? 접속단자가 안 빠지고 통화를 계속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들이 그럼 어느 은행을 털었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뭐라 그래요? 그거요. 돈을 취급하는 그런 그런 은행을 턴 게 아니라 뭐 마루네 공원이라든지 어디 공원에 있는 은행나무 있는데 거기에 은행이 열렸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털다가 공원 그 관리인한테 끌려온 겁니다. 그러면 일 다 산통 깨지죠. 그러면 더 끌고 나갈 수가 없죠. 그 끌고 나갈 거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는 거니? 접속단자가 빠져야 됩니다. 빠져가지고 전화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고서 슬그머니 작가는 빨리 전전을 시킵니다. 그러면 독자들은 전혀 모르죠. 접수가 빠져가지고 그 다음 상황이 더 궁금하지. 왜 접수를 여기서 빠졌다고 했을까? 그 일종의 하나의 상황 조작하는 걸 눈치챌 수가 없지요. 그 들통나기 전에 작가는 빨리 미주알 고주알 하지 말고 빨리 산통 깨지기 전에 빨리 다음 이야기를 건너가야죠. 자, 본문 3. 이놈의 자식 끝내 일을 저질렀구나. 세상에 내 자식이 은행을 털다니. 은행 강도라니. 그나저나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이런 때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더라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지 않는가. 동서는 비틀거리며 거실로 나갔다. 빼꼼히 열린 욕실문 틈새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피곤할 텐데 좀 더 쉬었다가 쉬지 그래요? 자, 여기서 동수씨 마음은 지금 아들이 은행을 털다가 은행 강도가 돼가지고 파출소에 끌려왔다는데 이 마누라라는 사람은 빼꼼히 열린 문틈으로 좀 오신 김에 조금 더 쉬었다가 하세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은 분통이 더 터지죠. 자, 우리 독자들은 생각할 때 이 주인공은 오히려 부인이야 얄밉지요. 그러면서 주인공한테는 우리가 주인공 동수 씨한테 우리가 동정심을 갖게 되죠. 아들이 지금 은행을 털다 잡혀왔다. 동정심을 갖게 하죠. 동정심은 곧 애정을 일으키게 하죠. 애정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은 이 글을 갖다 끝까지 읽게 만들죠. 중간에 재미없다고 여기서 놓지를 않지요. 왜냐면 주인공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상황 조정을 하는 거죠. 자, 그래 본문 3. 본문 4요. 생각 같아서는 집구석에서 자식 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못하고 뭘 했느냐. 공부도 제대로 않고 못된 녀석들과 어울려 다니며 건들거리더니만 끝내 은행 강도까지 하고 잘한다 잘해. 그렇게 외치고 싶었다. 그러나 가까스로 참았다. 그러잖아도 심장이 약한 아내일진데 혼자라면서 심장이라도 멎었다가는 엎진데 겹친 격이 될 터였다. 불행은 혼자서 오지 않고 꼭 동무들을 이끌고 온다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불행은
혼자서 오지 않고 동물을 이끌고 온다라는 말을 유식한 채, 뭔가 있는 채 하는 그런 말을 썼지요. 불행은. 자, 이런, 가끔은, 소설을 쓰실 때 이런 격언이나 또는 속담 또는 경구 같은 걸 가끔 인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이 우선, 글에 대한 맛이 나고 질이 그 다음에 좀 높여진다고 할까요? 질이 높여지면서 작가에 대한 신뢰도가 생기죠. 아, 유식한 말도 가끔 하는구나. 무식한 작가는 아니구나.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일종의 성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자기가 불행에 대해서 좀 더 멋진 말을 쓰고 싶다 그러면은 백과사전을 찾아본다든지, 백과사전 요새는 인터넷 있죠. 인터넷 검색창에 가면은 불행 치면은 별말이 다 나오죠. 거기에서 가장 멋진 말 하나를 턱 집어넣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한두 개만 집어넣어야지 그 말을 갖다 이 말 멋있다 해가지고 쭉 넣었다가는 그건 또 야단나는 거죠. 이거 아는 체하고 잘난 척 하는 거 설교조로 이게 하는 짓이야? 안 읽죠, 지루해서. 하나, 두 개만 아주 알찐 걸로 탁 집어넣고 슬그머니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신뢰성을 이제 찾는 거죠. 또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우리가 꼭 여기서 하나 상황 조작하는 건 아내가 심장병이 있죠. 심장병이. 이것도 하나의 상황 조장이죠. 자, 심장병이 없이 건강한 아내다. 그러면은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야, 도대체 당신은 집구석에서 했는데 애가 은행을 털었다는데 은행 강도까지 만들었느냐? 얘기를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아내는, 그러면서 처음에는 놀랄 테죠? 그 다음에 파출소로 전화를 할 테죠? 우리 아들이 은행을 털었다고요? 그러면 다 밝혀지죠. 그러니까 심장이 안 좋다는 걸로 썩 써가지고 빨리 비껴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면 안 되죠. 그러면은 남편이 얘기 안 한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상황 조작으로 슬그머니 집어넣는 겁니다. 자, 본문 5. 그렇지. 이럴 때일수록 가장답게 의연해야지. 급히 와달라는 전화가 와서 말이야. 집에 들렀다는 거 어떻게 알았죠? 핸드폰이 있잖아 하고서 가로 열고 어이구 철딱선이 없나 옆에 가로 닫고 직접 차를 운전하다 사고라도 날까봐 콜택시를 잡아탔다. 타고 나서야 지갑에 든 상의를 벗어놓고 와이셔츠 차림이라는 걸 깨달았다. 다시 집에 들어갈 시간도 없고 무엇보다도 아내가 눈치챌까봐 그럴 수 없었다. 자, 주인공에게 이제 계속 어려움을 뒤집어 씌우는 거죠. 어렵고 뭐가 안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독자들도 더 동정심이 생기고 애정이 생기죠. 근데 독자들은 그 작가는 가끔은 시치미를 뗄 줄 알아야 됩니다. 독자들은 빨리 은행 강도를 했다는 아들한테 빨리 가고 싶어서 어떻게 됐나 결과를 보고 싶은데, 작가는 여기서 시치미 뚝 떼고서 여기서 이제, 능청을 떠는 겁니다. 능청을 떨므로써 더 애닿게 하는 거죠, 독자로부터. 그러면 그 애정관계랑 같은 거죠. 여러분들 연애할 때, 여자 뒷공무니만 졸졸졸 따라다보면 아니면 남자. 그러면 지겨울 때도 있죠. 사랑은 하면서 지겹지요. 가끔은 시치미를 뚝 따고 능청 떨면서 나 요새 좀 바쁜 일이 있어서 하고 좀 멀리 하는 척 하면은 그때는 상대편에서 끌고 오죠. 마찬가지로 어차피 독자하고 작가는 어떻게 보면 줄다리기, 고무줄놀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시치미 뚝 따고 능청을 떠는 겁니다. 독자들이야 궁금해 하든 뭐 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궁금한 게 더 많고 더 애달하면 애달할수록 더 좋은 거지요. 자, 본문역이요. 급한 김에 정문역 현대부동산으로 뛰어들었다. 안면에 있는 사람들끼리 고스톱판을 벌이고 있었다. 동수는 대뜸 판돈을 집어 바지 호주머니에 쑤셔놓고 돌아서며 말했다. 권 사장 미안해. 이따가 고부로 갚을게. 출입문을 나오는데 뒤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 사람 동거 아니야? 얼굴색이 하얗던데? 자, 여기서 이제 하여튼 이런 일을 쓰는 거죠. 자, 고스톱을 치고 있는데 아무리 아는 사이라도 들어가지고 돈을 써갖다 쓱 집어넣는단 말이죠. 좀 상황이 좀 이상하게 되죠. 하여튼 급하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현대부동산이라는 말이 나오죠. 현대부동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 고유명사 같은 거 쓸 때는 좀 조심할 점이 있어요. 대개 이 고유명사가 특별한 기능을 하지 않는 한, 이 작품에서 중요성을 가지지 않는 한, 되도록이면은 보편적인 고유명사를 써주는 게 좋죠. 이름을 현대부동산, 제일부동산이라든지 성의과라는 성신부동산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게 써야 되는데,
이걸 갖다 어떤 분들은 좀 더 색다르게 꾸민다고 무슨 잠실 부동산 한다든지 아니면은 수색 부동산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지정된 어떤 지역이나 아니면 사람 이름 같은 걸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그 축소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독자들 중에는 우리 그 옆에 잠실 부동산 있는데 혹시 거기서 일어난 일 아니야? 고급망에 사는 사람 아니야? 함으로써 별로 도움이 되지 않지요. 또 그렇다고 엉뚱해서 또 맹고 부동산, 땡치리 부동산 하는 것도 너무 조작이 심해가지고 독자들이 읽을 때 이거 장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조작 냄새가 안 나는 거, 평범한 거, 현대부동산, 제일부동산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좋죠. 자, 그러면 본문 7. 택시를 타고 가면서 동서는 곰곰 생각에 담겼다. 막내를 보고 입법 키운 게 가장 큰 실수였다. 참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이 본문은 게시판 전에 홈페이지 가시면은 거기에 보면 게시판 거기에 자료실이 있거든요. 이 동영상 나오는 홈페이지요. 자료실이 있으니까 그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신다 해가지고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읽죠. 캐스렸다. 오히려 두 녀석은 좀 모질게 다루어서인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단박 대학 문턱을 넘었다. 그것도 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 대학을 말이다. 그러나 사고를 저지른 정비인 녀석은 흔한 말로 과잉보로 해서인지 올해 5학기 원서를 접수시켰는데도 모듈이 낙방에 재수기를 선택하고 말았다. 그런데도 녀석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펑크머리에 무술을 쳐발라 큰애서처럼 머리카락을 불비리 세우고 걸핏하면 학원도 빠지게 했으며 유유상종이라든지 어울리는 녀석들 또한 그렇고 그런 녀석들이었다. 그뿐이라 살갗이 훤히 드러나비는 매미물 블라우스에 똥꼬바지를 입은 계집아이와 팔짱을 끼고 시내로 활보하지 않나 쫓아가게 담배를 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아이에 대해서 해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내려고 하면 마누라가 이제 앞에 나서고 그런데 여기서 쓰되 여기서 중요한 건 복선이 하나 있죠. 복선은 뭔가 아니에요. 정민이가 돈 때문에 속썩였다는 말은 사실은 없는 겁니다. 다만 놀기 좋아하고 좀 사치스럽고 못된 녀석은 어울리는 것뿐이죠. 자, 그런데 은행을 강도짓을 할 정도 되면은 돈을 좀 다른 애들한테 빼앗아 가지고 맞성을 일으켰다든지 아니면 좀두덕 정도의 어떤 전과가 있어야죠. 그런데 귀엽게 놀고 참 내가 귀여워했는데 막내고. 근데 사실은 은행 강도 정도 할 정도의 그런 적이 없고 착한 녀석이다. 바탕은 여기서 슬쩍 이제 복선을 까는 거죠. 그 다음에 쭉 넘어가가지고, 그러면서도 이제, 본문 9에서, 그 생각을 이러다 자책감이 융트림을 했다. 말년 과장의 박봉으로 대학생 둘 뒷바지 아래 먹고 살자 시달리다 보니 한 번도 정민에게 달라는 용돈 액수를 제대로 채운 적이 없었고, 대신 채워준 것은 핀잔뿐이었지 않는가. 너는 어떻게 된 자식이 하라는 공부를 하고 눈만 뜨면 돈이냐 하는 말 끝에 늘 덧붙였던 것은 없는 대로 지내 임마. 내 능력이 그만인데 은행이라도 털란 말이냐? 말이 씨가 된다더니 결국 내 헛된 말이 착한 녀석이 잠재의 속에서 싹터 행동으로 옮기고 말았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후회를 쭉 하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그렇게 해서 이제 은행을 털다니. 내 아들이 카우보이 영화에서 봤던 은행 강도라니. 무슨 말씀이냐 하고 택시기사가 눈미러로 흘거쳐다보며 물었다. 어서 가기나 해요.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마침내 이제 그 전화가 왔던 그 파출소까지 가게 되는 거죠. 가서 그 다음에 쏙 들어섰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들어섰는데 김정민 아버님 되십니까? 하고 아까 그 경상도내게 경찰관이 이제 묻는 거죠. 그러니까 네 부끄럽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이소. 너가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니.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쓰니 은행을 털다니 하니까 몇 번이나 하지 마라 했는데도 자꾸만 은행 너머에 야구 방미를 던져 공원 관리인이 화가 나서 끌고 왔다. 안 갑니까? 여기서 이제 자 뭐요? 그럼 돈 취급하는 은행을 턴 게 아니라 먹는 은행을 여기서 이제 위기가 되지요. 모든 게 나타나죠. 그 다음에 절정. 하면 돈 관련한 한국은행 턴 줄 아시는겨. 와 탁탁하고 사람들이 웃었지요. 그러면서 결말이 나죠. 그러면 독자들도 여기서 우리가 초점하는 건 먹는 은행, 그러니까 돈을 취급하는 은행이 아니라 먹는 은행을 털었다는 거. 이 진실이 밝혀지는 거에서 모든 게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가지고 하고 사람들이 웃는 거죠. 이걸로 결말을 맺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한 편의 꽁트를 쓰셨죠. 쓰셨으면 그걸 한번 대조해 가면서
제 홈페이지 그 게시판에 올리셔도 좋고 제 걸 또 다운받아가지고 같이 대조해 보시고 그러면서 같이 공부해 나갑시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